상태가 폐기물 비율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아래 조건과 같이 상태에 표시하는데 1등, 2등은 높음, 3등, 4등은 중간, 5등은 낮음으로 표시하고 폐기물 비율이 높은 사람이 업종이 1입니다. 추주와 랭크 2큐스라 그랬어요. 요거야 요거 비율에 따른 순위를 구해서 요거 이제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그 범위에서 큰 수의 1등이니까 방법을 0을 쓰면 되겠네. 항상 함수를 분석을 하시고 시작하시대요. 랭크 EQ 하시고, 첫 번째가 순위를 알고 싶은 것.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하신 다음에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큰 수의 1등이자 0 넣어주시면 되겠네. 그리고 엔터. 그럼 순위를 구했고 5개니까 1등부터 5등까지 나오겠네요. 그래서 1등 높음, 2등 높음, 3등 중간, 4등 중간, 5등은 낮음으로 표시를 하죠. CHO 넣어주시고 추즈. 커서 왼쪽 Shift F3 탭 하시고 높음, 탭 높음, 탭 중간, 탭 중간, 탭 낮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으네요. 추주와 랭크에서 사용하는 문제. 그래서 실제 시험에 추주 함수나 db 함수가 나오면 땡큐 문제로 편하게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if 카운트 블랭크가 나왔네요. 자, 카운트 블랭크가 또 처음 나왔죠. 범위를 주어주시고, 얘는 비어 있는 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지금. if와 카운트 블랭크입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1일차에서 4일차에 출석 일자가 자, 한번 나왔던 문제이죠. 카운트 A를 썼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요 안에 동그라미의 개수가 몇 개야를 가지고 출석 일수를 가지고 3개 이상이면 인수, 그 외에는 공백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의 개수를 구해서 이러면 카운트 if. 카운트 A를 써서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를 구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출석 일자에 동그라미가 3개이면 그럼 뭘 써야 돼? 카운트 if나 카운트 A를 써야 돼요. 그런데 카운트 블랭크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결석 일수를 갖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석 일수가 3일 이상이 뭐예요? 이수. 그러면 결석 일수가 며칠 이내가 돼야지 출석이 3일이 되는 걸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석 일수라는 건 비어있는 쉘을 의미하죠. 비어있는 쉘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수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카운트 A나 카운트 if를 쓰라 그러면 출석률이 3회 이상이라는 것을 내가 찾아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카운트 블랭크를 쓰라 했기 때문에 얘는 출석 일자가 아니라 결석 일자가 1개 이하이면 이수로 문제를 바꿔야 돼요. 이해되시겠나요? 안 대표 이해됐어요? 네. 네, 카운트 블랭크를 쓰라기 때문에 결석 일수를 찾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얘네들이 치사하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석 일수를 찾아라가 아니라 출석 일수가 3회 이상이면 이수인데 카운트 블랭크를 쓰라 했으니까는 아 이건 결석 일수 찾는구나. 그럼 결석 일수는 1 이하이어야지만 이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카운트 블랭크를 쓰시고. 그 다음에 범위를 선택해서 결석일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결석일수가 1일, 1일은 2수. 근데 2일이나 3일이 결석된 사람은 2수가 아니라 뭐 하라 했어요? 공백으로 표시하라 했죠. 그럼 여기에서 true, false를 판단하는 조건이 뭐예요? 1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그래서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if 함수에 의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수.
아니면 공백을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무슨 함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카운트 블랭크에 의해서 결석 일수를 구하시고 그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요로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얘는 출석 일수가 3일 이상이면이 아니라 결석 일수가 1일 이하이면으로 변경하여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카운트 블랭크를 쓰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당황하고. 그래서 한 문제는 아예 풀지 않으셔도 합격하니까 다 풀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hlookup과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전화번호 앞에 세 자리를 이용하라 했어요. 전화번호 앞에서 세 자리를 뽑아다가 여기서 찾아서 여기에 있는 지역번호를 뽑아다가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예요. 절대주소. 이 범위에서 이행해서 뽑아요. 숫자인데 오름차순이 안 돼 있잖아요. 방법은 뭐를 써요? 0. 그럼 왼쪽에서 세 개를 뽑아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프트 누르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문자열 뽑을 개수 세 개를 뽑을 거죠. 그럼 요렇게 뽑혔죠. 요 내용들을 가지고 hlookup에 의해서 찾아서 뽑아야 되겠죠. 찾아서 뽑을 범위 절대주소. 그 범위에서 이행해서 뽑아요. 숫자인데 오름차순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값이 숫자가 맞나요? 아니에요. 숫자는 앞에 0이 안 붙어요. 숫자는 0이 안 붙어요. 숫자는 0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자가 됩니다. 원래는. 그리고 내용을 채우시면 되겠죠. 이 문제도 뭐 레프트와 hlookup 쓰는 문제라 그렇게 뭐 어렵다고는 생각은 안 드셨으면 좋겠네요. 4번에 보면 매치 함수 보겠습니다. 또 매치 나왔어요. 매치하고 인덱스도 좀 이제는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치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라 했어요? 그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어. 를 구하는 거예요. 매치. 그래서 찾으려는 거. 그 다음에 찾을 범위.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방법 0은 정확히 일치. 언제 써요? 문자. 그리고 얘는 문자일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방법 1은 유사일치라고 했어요. 방법 1은. 이건 Vookup, Hlookup하고 똑같아요. 이런 경우는 언제? 숫자가 오름차순 되어 있어야 돼요. 오름차순이 안 돼 있으면 방법 0을 쓰시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마이너스 1은 똑같이 유사일치예요. 근데 언제? 숫자가 내림차순 되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4번 문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273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칸에 있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간값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274번은 1번이 될까요? 2번이 될까요? 또 해보면 되겠죠.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을 이 범위에서 찾을 거야. 그리고 방법은 0을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찾을 거예요. 아, 0이 아니죠. 내림차순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1로 가요. 2가 아니라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때 뭐냐면 유사일치 오름 차순되어 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작은 값으로 찾아가요. 그러면 오름 내림 차순되어 있을 때는 큰 값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큰 값으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그 방법 2를 주로 썼잖아요. 그래서 0하고 60이 나오면 0부터 60 미만이 거기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큰 값으로 가는 거예요. 큰 값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찾으려는 값, 찾을 범위. 그 다음에 얘는 내림차순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241부터 280까지는 1번으로 가고, 여기 210부터 240까지는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위가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데 이 범위는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가 절대 주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때 매치는 V루갑, H루갑을 사용할 때 찾아서 뽑을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가는데 매치는 찾으려는 값의 범위. 그 다음에 인덱스는 뽑으려는 값의 범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범위가 항상 절대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급을 구해주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 써달라 그랬어요? AND 등급. AND 등급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매치 함수도 조금 몇 번 반복해갖고 눈에 좀 익으신가요? 그 다음에 5번. 뒷섬이네요. 뒷섬.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인 인원수의 합계를 구하세요. 비정규직 인원수 합계 명 붙여주세요. 조건은 입력해 사용해주세요. 뒷섬이면 뭐 물어나겠네.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을 조건을 여기다 만드시고, 인원수의 합계를 구하니까 계산할 열번호는 3번을 넣으시면 되겠네요. 뒷섬 누르시고, 그 다음에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계산할 열번호는 3번 탭하시고, 조건은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AND 다운표 명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 나온 문제들은 뭐 그닥 좀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치 함수 빼놓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논을 쓰는 거에 따라 문제를 푸는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분석 작업 보겠습니다. 피벗. 피벗이 나오면 표를 범위를 잡는데 병합된 부분은 제외하고 범위 잡고 삽입에 피벗에 들어가서 위치가 어디지 보시는 거예요. 동일한 시트, 그러니까 기존의 워크시트에 B21 넣고 확인하시고 레이아웃을 끌어다 넣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돼요. 출장비 현황표를 이용하여 부서는 필터, 필터에다 넣으시고, 성명은 행에 넣으시고, 출장지는 열에 넣으시고, 값에는 총출장비의 합계를 넣으시고,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서 행과열의 총합계는 나타내지 말라면 어디로 가라 했어요? 디자인 들어가라 했어. 디자인의 총합계에서 행과열의 총합계 해제해 주세요. 보고서는 그 옆에 있네요. 개요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빈셀의 별표가 표시되도록 하세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하시는 거죠. 빈셀의 모양 내는 거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웹에서 검색해 드릴 수 있어요. 아래에. 너는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하니 자꾸. 그래서 빈셀에 별 넣는 작업. 이걸 어떻게 끌어놓아야 되지?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 정도 피벗 나오면 무난히 되시겠죠. 근데 지금 피벗 정답지가 나와 있는 문제가 정확하게 후기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많이 피벗을 틀려요. 위치를 변경하는 건 같은데, 이런 경우에요. 여기 보면 강릉, 대전, 부산, 전주, 제주도, 포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오름차순 돼 있잖아. 근데 여기서 포항을 요 중간에 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 결과가. 그럼 여기 포항을 클릭하시고 테두리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누시면 돼요. 여기 순서가 바뀌는 경우, 내가 원하는 거를 테두리에서, 여기 이름 테두리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옮겨주시면 얼마든지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시나리오에 이름 정의부터 해야 되겠죠? C13, 여기 있네요. C13의 이름은 기본 상여율. 하시고, 엔터. G11, 수단 합계. 자, 이렇게 이름 정의를 두 개를 하고 문제를 읽으시면서 입력값과 결과값을 찾아야 돼요. 여기 보면 추석 특별 상여금표에서 기본 상여율이 얘가 아래와 같이 시나리오로 변경되는 경우 수당의 합계는 어떻게 돼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입력, 여기가 결과. 그러니까 입력에다 놓고 시작하는 거죠. 시나리오는. 그래서 이름 정의가 두 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름 두 개가 보여요. 수당 합계, 상여율 합계. 그럼 포인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를 잡아줘요. 제대로 됐는지 이걸로도 확인하셔도 돼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안 대표? 오늘부터 약속 드릴게요. 밤 10시에. 이게 그냥 문자로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름 정의가 됐으면 입력값에서 데이터 탭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셔서 시나리오를 두 개를 만들죠. 기본 상여율 인상. 기본 한 칸 띄고 상여율 한 칸 띄고 인상. 그러면 얘를 살짝 복사해 놓고 두 번째 이름을 만들 때 붙여서 변경하면 좋겠죠. 자, 탭하고 내려오시면 항상 변경될 쉘이 제대로 됐는지, 입력 셀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몇 프로로 갈게요? 15%. 두 번째 시나리오 들어갈 때 복사했던 걸 붙이시고, 인상을 인하로 바꾸시면 되겠죠. 탭키 눌러서 마찬가지로 변경될 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변경되는 합이 몇 프로예요? 5%. 확인하시고 시나리오 결과를 뽑아내는 명령은 요약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약 들어가면 얘가 결과 셀을 자동으로 잡아줘요. 그래서 제대로 됐는지. 결과 셀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각각 따로 잡아주셔야 돼요. G11이 선택되어 있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분석 작업 이 시트 앞에, 그러니까 왼쪽이에요. 얘가 앞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왼쪽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이 뒤로 간다 그랬어요. 한 번이 오른쪽으로 가요. 그걸 잡아내셔야 돼요. 시나리오에서는.
그러면 입력을 여러분 이름정의 두 개가 제대로 됐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에 오타 없이 제대로 됐는지 보시고, 변경되는 값 두 값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검토하실 때. 자, 그리고 매크로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금액 계산과 서식 지정이네요. 자, 원본을 복사해서 밑에다가 놓으면 되겠네요. 도형을 오른쪽에 그리라 했으니까. 그리고 ESC 누르시고, 자, 매크로는 항상 A1에서 시작하셔야지 실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매크로 이름은 금액 계산. 금액 계산. 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얘는 눈하시고, 사칙연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수강생 곱하기 수강료. 수강생 곱하기 수강료. 하시고, 엔터. 그리고 밑으로 채우시고 나서, 그대로 기록 중지하시고. 자, 도형을 그냥 들어가 볼까요? G3에서 G5. 육각형이네요. 기본 도형의 육각형.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이 있죠. 그 옆에 숫자가 안 들어간 게 육각형이에요. 누르시고 Alt 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시고. 도형을 그리면 지정을 먼저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금액 계산. 그 다음에 금액으로 입력하라고 했어요. 금액. 그전에는 또 여기 뭐가 나왔었냐면요. 입력을 하고서 입력된 글씨를 가로, 세로, 가운데 배치하세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었던 거였어요. 지금은 여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형 안에 글자를 가로, 세로, 가운데 넣으세요. 그럼 여기 가서 요 가운데 두 개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A1에 넣고 개발 로그에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 지정이네요. 서식 지정을 A3에서 F3으로 범위 잡으시고, 굵게 노랑. 요런 거 그냥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에서 그냥 하셔도 돼요. 굵게 노랑. 밑으로 내려가서 기록 중지. 자, 기록 중지한 다음에 항상 도형을 그리셔야 돼요. 7에서 9 영역에 모서리가 둥근 건 직사각형이네요. 삽입의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건 두 번째 있는 거죠. 그리고 Alt 키 누르시고 도형을 그려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이름을 쓰세요. 서식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매크로 이름에 서식 지정인데 입력은 서식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원본을 복사해서 복사본을 원본에 붙이시고 금액 누르고 서식 누르시고 행삭제 하시면 돼요. 매크로는 제일 만만해졌죠, 이제. 오, 안 대표, 안 까먹었어요? 잘하셨어요. 자, 원형 차트 보겠습니다. 원형 차트는 요즘에 빈도가 늘고 있고, 이 원형 차트 대신에 최근에 나온 게 뭐가 있었냐, 그러면, 요것도 시험에 나왔대요. 원형 대 원형.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형 대 원형. 요게 아닌 것 같으네요. 원형 대 원형이 아니라 원형 대 요거. 원형 대 가로막대예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원형의 일부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 들어오는 형태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 상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차트의 종류를 3차원 원형으로 바꾸라 했어요. 차트 종류에 들어가서 첫 번째가 그냥 2차원 원형이에요. 두 번째가 3차원 원형이에요. 얘를 선택하시고 확인후 나오면 여기 약간 3차원 형태가 되죠.
차트의 제목을 수정하려네요. 그 2월 우수 기업. 우수 기업 시장 점유 구성 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차트의 글꼴을 굵게 굴린 채, 굵게 굴린 채, 굵게 굴린 채의 크기가 16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범례는 표시하지 말래요. 그리고 제일 편한 방법은 이거예요. 범례를 클릭하시고 그냥 딜리트로 지워버리시면 돼요. 물론 여기 추가해 가서 범례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체크를 푸셔도 되고요. 각 데이터 계열의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바깥쪽 끝에 표시하세요. 그러면 얘는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가서 맨 밑에 보면 기타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넣는 건 뭐를 넣는 거예요? 값을 넣는 거잖아요. 값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옵션에 가시면 여기 항목 이름이 있고 값을 풀고 백분율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바깥쪽 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바깥쪽 끝에.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데이터 레이블 하면 값만 넣었잖아요. 값을 넣는 게 아니라 항목 이름과 백분율. 그 원형 차트는 이 차트 자체의 값들이 비율로 되어 있는 거예요. 비율로. 근데 최근에 이제 시험 보신 분이 얘기하는 게 뭐가 나왔느냐? 구분기호가 나왔었어요. 구분기호. 여기 쉼표를 넣어주고 나오면 쉼표, 마침표. 그럼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문제지에서는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거예요. 구분기호에서 보면 여기 맨 밑에 줄바꿈. 얘를 넣어주면 이렇게 두 줄로 되는 거예요. 얘가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한 줄에 되어 있잖아요. 한 줄에 되어 있는 걸 두 줄로 하라는 게 나온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여기에서 구분기호에서 하시는 거예요. 구분기호에서 줄바꿈. 여기 최근에 시험 보신 분이 아마 못 풀었다고 얘기하면 이걸 못 찾았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분기호 줄바꿈. 또 시험에 나왔다는 거. 얘는 지금 자동으로 줄바꿈이 됐잖아요. 근데 안 되면 이걸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줄에 나왔으면.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의 첫 번째 조각의 각도를 45도로 하세요. 그러면 계열이 요 안에 있는 것들이 계열이잖아요. 계열을 클릭하시고 첫 번째 조각의 각도가 여기 있어요. 이거를 45도. 45도. 그럼 여기 대안이 첫 번째 값이에요. 얘가 이렇게 45도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계열에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은 건 대안이 18%잖아요. 대안이 18%. 얘만 밖으로 빼는 거예요. 그럼 얘를 클릭하세요. 그럼 요소 선택이 됐죠. 그러면 여기 보면 쪼개진 요소라는 게 떠요. 그럼 요거를 되게 웃겨요. 얘는 지금 원형 차트에서 분리하세요 그러면서 몇 도로 분리하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얘를 어떻게 끄냐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끌면 돼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끌면 그러면 여기 각도가 그 떨어진 거에 따라 각도가 바뀌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얘는 몇 도로 하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18도로 안 하면 채점에서 빵점 나와요. 이 문제 할 때. 여기 보면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계열에 대한 1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18도라고 생각했나봐요. 정답에서는 18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 말이 없기 때문에 18을 넣지 말고 얘를 그냥 살짝 이렇게 끌어서 당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걸 땡기라 그랬잖아요. 요렇게 그냥 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7이 됐든 얼마가 됐든 이건 정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채점 프로그램에서는 18도를 넣어줘야지만 맞은 걸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끝났네요. 그러면 이 원형 차트도 최근에 좀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기본 작업 3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급 필터네요. 지기가 가장을 복사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B15에다가 붙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급 금액이 30만원 이상. 근데 이거 나잖아요? 다른 줄에다 가장 밑에다 쓰셔야죠. 그거 하나 갖다 3빵빵. 그 다음에 얘는 뭐만 뽑으세요가 아니에요. 다 뽑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얘는 복사 이치만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도 우리가 고급 필터 할 때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서 고급을 들어가면 범위를 제대로 잡아주네요. 근데 여기 위에가 단위 원이 하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까딱하면 범위가 이렇게 잡혀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에 뭔가가 이렇게 붙어 있거나 그러면 직접 범위를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목록을 뽑을 범위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 고급에 들어가면 우리는 항상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누르시고 조건 범위는 여기 지기가 가장이면서 지급액이 30만원 이상. 복사 위치는 어디가 돼요? A20. 확인하시면 이렇게 3명만 뽑히네요. 되셨나요? 자, 기본 작업 2 보겠습니다. A1에서 F1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병합하고 가로 세로예요. 그럼 여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가 가로, 여기가 세로예요. 우회가. 그러니까 위, 중간, 아래. 세로 정렬이 나타내는 거. 여기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 가로 정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가운데니까 이거 두 개가 체크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글꼴은 궁서체 크기는 16. 궁서체 탭 16 엔터. 굵게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제목 앞뒤에 특수문자 누가 했어요? 그러면 제목 앞에 가서 미음 한자. 그 다음에 속이 찬 다이아몬드네요. 여기 클릭하시고 복사해서 앞뒤로 누가 그랬어요. 뒤에도 붙여놓으시고 엔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두 군데가 있네요. 여기하고 C열까지네.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합계와 평균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를 여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가로는 우리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니까 이게 자동이 되는데 세로도 가운데가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안 돼 있으면 잡아주셔야 되고. A4에서 B11 여기네요. 복사하여 Ctrl C 그 다음에 A17 클릭하시고 자 붙여놓는데 행렬을 바꿔서 선택하여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붙여넣기 목록에 맨 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행렬 바꿈이라는 게 있어요. 행렬 바꿈. 그러니까 문제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그 안에서 우리 연산 곱하기 해봤죠. 연산 곱하기 여기 행렬 바꿔서 붙여넣기가 있어요. 얘가 행과 열이 바꿔서 붙여집니다. 다음에 F5에서 F11 백분율 서식의 소수점 두 자리 그러면 셀서식 표시 형식 셀서식의 백분율에 가서
소수점 자리 몇 자리요? 두 자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백분율에 들어와서 센서식 표시 형식의 백분율에 소수점 두 자리 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C5에서 21, 그 다음에 D12에서 23, 쉼표 스타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모든 테두리 노래네요. A4부터 모든 테두리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칸에 테두리 대각선인데 항상 보셔야 돼요. 얘는 한쪽만 넣는 거예요. 왼쪽에, 위에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하나만 넣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으면 두 개 넣어요. 두 개 넣으면 안 돼요. 하나만 넣으라 그랬어요. 하나만 넣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